들어가는 사람도 많아. 나오는 사람도 많아. 왔다 갔다 거려. 그러니까 고용이 어찌 보면 불안정한 그런 업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박간혜가 일본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방송에서 다룹니다. 토요타, 소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루면서 좀 이제 한국에 잘 안 알려진 정보 같은 거를 좀 전달하는 취지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기업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니까 나쁜 거는 반면교사 삼고 좋은 거는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박간혜가 그런 영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까먹고 있던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기업 얘기할 때. 브라크企業, 즉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일본 기업 중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이 블랙 기업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리즈로 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호텔 업계를 오늘 좀 픽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주 얘기가 왔었잖아요. 그 한국 사람 시청자분들이 뭔가 호텔 취업 일본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질문도 그렇죠. 가끔씩 오고.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주민거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호텔리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인기더라고요. 이건 사실상 제 경험상으로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유학 온 사람들 중에서 호텔 관광, 호텔 경영이라는 게 엄청나게 인기였습니다. 이게 당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들도 물어봐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호텔 경영이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일본 친구들도 혹시 이것 때문이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냐? 이거. 맞아요. 우선 저도 한국 호텔라고 들으면 이거 기억이 나요. 호텔리어 때문이 아닌가? 이게 이 호텔 업계의 이미지를 바꿔버린 게 아닌가? 용사마가 나오는. 좀 오래되지 않아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호텔리어라는 드라마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업계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생도 상당히 많았고, 일본에서도 실제로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있잖아.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게 희망하는 친구들이 늘기도 했어요. 이게 좀 거짓말 같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한류의 힘이죠. 젊은 용사마의 힘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이외에도 일본에서도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 하면은 호텔 업계에 대한 약간 이제 어찌 보면 좀 플러스적인 이미지로 하는 이게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게 작년에 히트를 쳤습니다. 마스카레이드 호텔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네. 키무라 타쿠야 주연, 그다음에 나가사 마사미라는 일본 여배우 주연의 호텔 내부에서 이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이게 나름 일본 영화 중 히트를 쳤어요. 이게 여주인공이 일을 잘하는 호텔리어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 마스카레이드 호텔과 이 호텔리어로 대표되는 이 내용은 고급 호텔을 이제 흔히 말하는 배경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호텔을 배경으로 한 건 드라마니까 아주 고급스럽다든지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일단 이 호텔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일본 내에서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을 얘기할 때 서비스업이 자주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서비스업은 좀 이제 블랙 기업에 걸릴 확률이 높다. 물론 호텔도 5성급이라든지 있잖아요. 유명한 리츠 칼튼이라든지 힐튼이라든지 좋은 호텔 많이 있잖아요. 페니슐라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데는 별로 말 안 듣겠지만 그런 호텔뿐만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라든지 저가 호텔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좀 약간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강한 게 이 호텔 업계입니다. 일본에서 특히.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은 슈퍼 호텔이라는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이 있습니다. 이게 좀 유명해요.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좀 이제 커다란 호텔입니다. 예. 근데 이 호텔이 좀 문제가 나가지고, 이건 과거부터 있던 문제인데 사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팡 터졌습니다. 종업원의 노동 관련해가지고 업무 상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읽어드리기 전에 일단 슈퍼 호텔이 어떤 데인지, 또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나왔을까 설명 좀 해드릴게요. 한국 사람분들은 예를 들면 일본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하면 아파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도요코인도 한국에 있잖아.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 호텔 중에 하나예요. 슈퍼 호텔도. 그렇죠. 보면은 이게 JD 파워라 해가지고 일본 브랜드 6년 연속 호텔 숙박객 만족도 넘버원 이렇게 광고도 하면서 우리 호텔은 꽤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저렴하고 가성비로 나쁘지 않은 호텔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호텔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나쁘다고 말하는 호텔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블랙 기업, 노동 환경이잖아.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냐?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이게 슈퍼 호텔의 리크루트먼트,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인원 종합직 5명.
일반직 5명. 응모 자격 대졸. 뭐 단과대학 졸업, 전문학교 졸업. 첫 임금, 종합직은 23만엔. 단기대학은 뭐 22.5만엔. 일반직은 대졸 19.9만엔. 그래서 이제 종합직과 일반직 5명밖에 안 뽑아. 이거 우선 슈퍼호텔 진짜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거밖에 안 뽑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호텔 체인에서 10명밖에 안 뽑아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리크루트 사이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노동 문제는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슈퍼호텔에 이번에 문제가 된 채용 방식. 슈퍼호텔의 슈퍼 드림 프로젝트입니다. 드림 프로젝트. 뭔가 좀 여기서 살짝 냄새가 나고 있지 않아? 이게 뭐냐면은 슈퍼호텔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지배인과 부지배인을 모집하는 거예요. 호텔에 있으면서 지배인 있잖아요. 호텔을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 건 따로 뽑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경영자로서 슈퍼호텔을 통째로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거 슈퍼 드림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당신이 호텔 경영자가 되는 거야. 꿈을 쫓는 당신. 기가 막히다. 대모집. 4년간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최소 2명이서 3,250만 원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3,250만 원이니까 4년간 둘이서 3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원으로 하면은.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초기 투자 0엔으로 시작을 한다. 4년 만에 경영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다. 와. 벤처 지배인의 경험을 살려 경영 능력을 익힐 수 있어요. 극진한 지원 체계로 슈퍼호텔 본부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백업해드립니다. 와우. 와우. 일을 해서 지배인, 부지배인으로 하면은 대한민국도 3억 5천 이상, 막 1년당 대략 연봉 8천만 원 이상 2명당 가능하다면은 이거 잠깐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고 좀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느낌. 그렇죠. 일을 가르쳐 주는데 돈까지 준대잖아요, 추미코. 이거 나빠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징적이에요, 여러분. 지배인과 부지배인을 동시에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면 있잖아요. 둘이 나와요. 뭔가 남녀 한 명씩. 남녀 한 명씩. 근데 기본적으로 페어가 들어가는 거. 부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지배인, 부지배인, 호텔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들어가서 같이 그럼 뭐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그지 호텔을 경영하는데 배우자. 부부면 둘이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도 않겠네. 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그래도 뭐 일도 배우면서 그지 숙박 이런 거 해결이 되니까 나빠 보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슈퍼호텔 지배인들의 끔찍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이 호텔을 고소에 들어간 거예요. 왜 끔찍하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휴일이 없어요. 1년 365일 24시간 일을 해야 돼, 둘이서.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둘이서 일을 하는데 빡셔. 그러면 알바 고용하면 되잖아. 아까 얘기해준 그 금액 있잖아. 3,250만 원에서 본인 돈으로 알바를 고용해야 돼. 왜 그렇게 되냐? 위탁 근무예요. 호텔 지배인과 부지배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프랜차이즈 점주 같은 느낌이야. 당신 둘이 하는 업무가 이거예요. 근데 그거 빡셔요? 그럼 니들 우리가 4년간 3,250만 원 준다 했잖아. 그 돈으로 알바생 구행해. 그 돈으로 뭐 해? 라고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노예다. 슈퍼 드림이라 들어갔는데 이거는 슈퍼 드림이 아니라 슈퍼 슬레이브다. 거기다가 또 1400페이지의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위탁이라면 좀 자유롭게 둘이서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야. 딱딱 정해져 있어. 일이. 그걸 다 해야 돼. 숙지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빼고 하면 결국 10만 10만 엔 정도잖아요, 월급이. 그러니까 하루 거의 18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실수령이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10만 엔. 아까 드림 프로젝트 홈페이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다 드림하게 일할 수 있어요. 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거였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쉬고 싶어. 그러면 지배인 자리가 비우잖아. 그러면 본사에서 요청을 해서 지배인을 넣어야 되는데 본부의 지배인 대행 서비스 이용은 1일 3만 엔, 30만 원이야. 한 달에 일해서 남는 돈이 100만 원인데 대행 하루 부르는데 30만 원이야. 대행 못 불러요. 돈이 없어. 그냥 노예야,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우리가 4년간 돈을 줄 테니까 호텔을 네가 운영을 하세요인데 일단 형태상 계약은 업무 위탁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노동기준 근로법 이런 게 있어요. 노동기준법이 있는데 회색 있잖아요. 약간 좀 애매한 그게 업무 위탁이에요. 그래서 업무 위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구해가지고 굴리겠다 이거야. 회사 측은 업무 위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변호사 측. 이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지. 이건 완전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건데 말이 돼? 지금까지 지불 안 한 추가 근무 비용이 있잖아요. 돈 내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 위탁 아니라 사실상 노동자잖아요. 라고. 이거는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있잖아요. 밑에 막 쳐서 와 슈퍼호텔이 그런 감 되는데 슈퍼호텔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일본의 호텔 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알려드리려고 일본의 정부 자료인 후세 노동성이 2년 전에 고용 노동조사 결과를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 안 좋은 기업 얘기할 때 한국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직률 높은 직장. 사람이 들어갔다가 바로 튀어나가. 들어가다 못 버티고 바로 이제 추노야. 그런 직장은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어떤 직종이 이직률이 높냐, 사람들이 많이 런을 하는가를 조사를 한 자료가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 최신 자료입니다. 예. 산업별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직률이에요. 전체적인 산업 통계가 14%입니다. 이직률, 일본이. 일본에서는 제조업이 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조업이 9.4 정도. 제조업은 이직률 평균보다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보는데 뭔가 다른 게 앞자리가 다른 게 보이잖아요. 26.9랑 23.9가 보이잖아요. 이직률이. 야 이건 엄청나게 평균을 올리네? 얘들 뭐지? 26.9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그 다음에 23.9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저희가 아까 일본 서비스업은 블랙이 많아요라는 것은 이거 통계 자료에서 나옵니다. 다른 업계랑 이게 숫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제조업은 종신공무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는단 말이야. 안 자르고 하니까. 버틸만 한 거지. 그러니까 안 나가잖아. 그런데 호텔업, 그 다음에 뭐 음식업 이런 요식 같은 데는 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컴 이직고예요.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 나오는 사람도 많아. 왔다 갔다 거려. 그러니까 고용이 어찌 보면 불안정한 그런 업계입니다. 이게 뭐 이직률이 높다 하더라도 돈이라도 좀 많이 주면은 우리가 그래도 블랙 기업이 하더라도 그지?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일본 전국의 민간 급여 실태 통계 조사 자료. 이건 일본 국세청 자료입니다. 몇 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정규직의 이제 총 평균 급여가 500만 엔인데 비정규직은 170만 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5천만 원 연봉. 비정규직은 1,700만 원입니다. 일본은. 그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의 격차가 큰 나라가 일본입니다. 업종별 평균 연봉을 봐야지. 건설업은 우리나라 돈 5천만 원 정도 주네. 제조업도 5,100 나쁘지 않아. 그런데 숫자를 보는데 압도적으로 낮은 앞자리가 2인 평균 급여가 있네.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평균 급여 우리나라 돈 2,500만 원 연봉. 평균이 이렇단 말은 엄청나게 낮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기 쉽지만 업무량이 많고 박신데 월급이 안 좋다.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 자료 이런 공개를 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인 이직률.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낮은 평균 급여야. 이 업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뭐 블랙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인식은 갖고 있어요. 블랙인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슈퍼 드림 프로젝트. 약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사람들이 끌어모아야 돼. 왜? 안 모이거든. 우짜든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사람이 모여요. 걸려봐라 후구야. 걸려봐라 후구. 급여가 낮은 것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뭐가 장점이냐면은 경험이 없어도 돼요. 호텔 관련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아마추어도 지원이 가능한 게 이거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일도 배우면서 돈도 받아간다는 거야. 조금만 월급이 싸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 내가 하면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는 이런 업계 자체가 이 호텔, 서비스 업계, 특히 일본에는 이게 만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직률과 평균 급여가 낮다는 게 이 업계에 관행이 되는 거지.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거 동쿄 올림픽 기억하시나요? 어모테나시. 어모테나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펑쿨색자의 그 와이프분이신 타기가 크리스텔 이 얘기한 오모테나시 일본판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일본 사람들은 당신을 정말 극진하게 대우해 드립니다. 그것이
재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식 원래 서비스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자기들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허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임금이란 개념은 일단 빼고 얘기합니다. 돈을 네가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상대방은 오약사마 고객이잖아. 고객님 앞에서는 너의 전신 전력을 다해가지고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해라. 서비스를 해라 임마. 이게 일본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 업계는 급여가 낮은데요. 그건 내 알 바 아닌데 할 건 하란 말이야. 그게 일본의 기준이잖아. 이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모테나시. 이 오모테나시 정신이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되는 업계가 이 서비스업이에요. 박간희 방송이 항상 막 일본 기업편 이런 거 들고 올 때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야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게 저희가 기업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근데 보면은 뭐 일본이 안 좋은 이런 거 얘기하면은 한국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국이 좋다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방송 국뽕이 아니야. 예. 상대적으로 한국은 좋아요 이런 말 안 하잖아 내가. 일본이 이렇단 말이야. 그걸 듣고 한국은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같이 생각하자는 게 저희 방송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블랙 기업 얘기 이런 거 하는 것도 일본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갈아요. 간가 옳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린 그런 갈면 안 되겠네. 라고 여론이 가면 더 좋잖아. 결과도 일하는 사람이 힘든 거는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물론 좋은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다 그렇지만이 않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인정하는 블랙 기업. 이 바로 이 호텔 서비스업이라는 게 특징이죠. 요시. 박간의 기업편 중에서 블랙 기업 시리즈 첫 편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막 선생님들 관심을 가지실 때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국인들에게도 많은 걸 요구하는 나라예요. 일본은 일함에 있어서 금액 뭐 돈 준 만큼 일시킨다 그게 아니라 네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일의 비전은 이런 거고 이 일은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보여야 된다. 특히 이게 서비스예요. 고객은 돈을 지불하고 온 사람이니까 손님들은 왕이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야. 블랙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이 호텔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일본에서도 일에서 비전 있는 일도 있지만은 비전이 없는 일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블랙 같은 게. 그래서 박간희 방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일본 기업 얘기하면서 좀 이제 뭐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은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정보 제공하는 입장도 물론 있고 일본의 현실이란 거를 좀 제대로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좋은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